안녕하세요. 박가TV의 박가입니다. 오늘 갑자기 옷도 이렇게 두껍게 입고 수영 모자 쓰고 수경 쓰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구독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수영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배영을 할 때 허리가 가라앉고 발차기가 잘 안 된다. 그다음 저병 발차기가 발차기를 했을 때 제대로 그 차는 느낌이 안 난다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딱 하나만 해드릴게요. 배영 발차기는 허리가 가라앉음으로 해서 발차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차기를 하면 발등으로 물을 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긁어내리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잘못 차시는 분은 물을 밀어서 물을 그냥 미는 형태가 돼버려요. 밀지 말고 자연스럽게 휘어서 부드럽게 물을 뒤로 밀어주는데 긁어서 휘어차는 느낌으로 탁 차고 스냅으로 이렇게 촥촥 밀어주는 뿌려주는 느낌으로 킥을 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감기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밀어내는 아주 강한 킥이 나오죠. 이렇게 부드럽게 쭉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밀어차 버리면 물만 밀리고 발만 앞으로 나가버리죠. 쉽게 말해서 허공에 헛발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차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셨던 분의 그 배영킥이 안 된다는 그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가 딱 질문을 듣고 봤을 때 허리 부분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고 수영이 쉽게 말해서 물 수면 이게 팔이 여기서 여기까지 수면이라고 치면 몸이 이렇게 비스듬히 수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가 이렇게 앞부분이 동그랗죠. 이렇게 유선형으로 됐죠. 유선형의 그 배 모양이 이렇게 물을 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지듯이 물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분은 몸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생각할 때 엉덩이가 이렇게 처져서 지금 여기가 엉덩이라고 치면 여기 엉덩이가 이렇게 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짐이 조금 심해서 몸이 전체가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나가는 형태가 되고 엉덩이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킥은 물을 뒤로 밀어내는 킥이 아니라 이렇게 물을 부드럽게 차서 물을 뒤로 밀어내는 킥이 아니라 킥을 차는데 다리가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차는 킥이 돼요. 그럼 계속 물을 밑으로 그냥 누르는 정도의 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차기를 엉덩이를 살짝 띄워주는 느낌. 자, 힙을 모아서 엉덩이를 살짝 띄워주는 느낌으로 킥을 차준다면 부드럽게 이렇게 물을 타고 다니면서 킥을 차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쭉 부드럽게 슉슉 이렇게 이런 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질문하셨던 하루 스쿼트 100개 이상 뭐 이런 아이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엉덩이가 가라앉고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킥의 형태는 물을 그냥 밑으로 누르는 킥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몸만 받쳐주는 역할의 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엉덩이가 살짝 떠서 이렇게 부드럽게 물을 타면서 킥을 쭉쭉 뿌려주듯이 킥을 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손 모양으로 설명이 과연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킥 배영하실 때 몸이 가라앉고 그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엉덩이가 이렇게 처져요. 엉덩이가 이렇게 처지면 여기가 엉덩이라고 치면 이 엉덩이가 처지면 이 상태에서 킥을 차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띄워줘서 물을 타면서 킥을 부드럽게 차줘야 되는데 이 킥이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힙을 살짝 모아서 띄워주는 느낌. 누군가
내 옆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으로 힙을 살짝 띄워주면서 킥을 차면 물을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물은 뒤로 밀리면서 몸의 추진력이 굉장히 잘 붙으면서 아주 강력한 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피드예요. 나는 왜 이렇게 속력이 안 날까? 왜 이렇게 속력을 못 낼까? 자, 이 스피드에 대한 비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자,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인데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물건을 생각하면 그 안에 굉장히 과학적인 게 다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뭐 엔진이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단수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1단 기어를 올리죠. 그 1단 기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단 기어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스피드가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 1단을 놓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5단에 출발 딱 선상에 섰는데 바로 5단에 스피드를 올린다면 우리가 자유형을 했다고 쳤을 때 물을 잡아낼 때 이렇게 물을 잡아낼 때 이런 형태의 수영이 될 겁니다. 마구 휘젓는서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물이 잡히는 게 아니라 물을 잡아서 그냥 뒤로 보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 헛발짓 하듯이 물을 뒤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앵글을 살짝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빨리만 하는 수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가는 속도, 손바닥으로 물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속도랑 비례했을 때 이 손바닥에 가둬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둬진 물이 천천히 내 손바닥을 온전히 감싸면서 물을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는 속도보다 물을 당기는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 자, 근데 물을 온전히 잡고 나가면 그대로 물을 잡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1단에서 물을 잡고 나아갈 때 이 속도가 내가 나가는 속도보다 빨리 당기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1단에서 속력이 붙으면 자, 물을 당기고 킥을 차고 나갔어요. 벽을 차고 또는 스타트를 해서 나갈 때 스피드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물을 쭉 당길 때 거기에 비례하는 회전력으로 속도로 같이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된다면 이 손바닥의 물은 옆으로 삐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2단계 기어를 올려요. 자, 이 2단계 기어는 내가 속력이 1단보다 훨씬 조금 더 빨라졌을 때 그 내가 나가는 속력보다 처음 1단은 느리지만 2단쯤 되면 살짝 속력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속력을 붙인 상태에서 조금씩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내는 수영은 내가 나가는 속도랑 물을 잡아서 당기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맞아서 들어갔을 때 수영하는 사람은 훨씬 더 힘은 적게 들이고 과학적으로 스피드를 2단, 1단, 2단, 2단의 속도, 3단의 속도가 되면 이 정도 팔 돌리기가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명심해야 될 거는 요즘 코어 수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 코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아주 순수한 말로 중심선을 지켜라. 내 몸의 중심선을 지키면서 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영의 스피드는 내가 나가는 속도랑 물을 당기는 속도가 비례하되 순간적인 파워를 낼 때는 살짝 힘을 스피드를 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살짝 더 밀어주면 살짝 힘은 들지만 좀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겠죠. 요거는 앞 선수를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앞서 나가기 위해서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 내 스피드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내 몸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죠. 박태환 선수가 그걸 잘했죠. 박태환 선수가 이걸 잘해서 금메달도 따고 우리나라의 그 참 위상을 알렸지만 수영은 사실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고 지금도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여타 어떤 영상에서도 수영 스피드 내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과학적으로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은 과학이면서 또 예술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것이 합쳐져서 정말 잘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그게 바로 수영이고 수영의 매력입니다. 저 역시 아직도 수영을 하고 있고 사실 수영장에 강습을 안 한 지는 조금 됐지만 이때까지 이제 수영 후학들도 기르고 저한테서 배운 사람 중에 전국 신기록도 나오고 아주 단기간에 선발전에 뽑혀서 뭐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후배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영상이나 그 말씀하시는 말 중에는 다 자기만의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 한 모티브는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했던 맥락은 수영의 중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는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중심선을 높여서 중심선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는 수영이에요. 배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롤링을 하되 얼굴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이 롤링 할 때 약간만 오버해서 너무 많이 밀어도 오버스윙이 됩니다. 오버스윙. 하지만 자기 몸의 신체만큼의 살짝 오버하는 건 괜찮겠죠. 근데 최대한 자기 몸의 롤링,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넘어가는 그 뻗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살짝 뻗어주는 그 정도의 롤링이 있다면 아주 하이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영을 여러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옷도 입고 밑에는 파자마 바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수영에 대한 영상 다음에는 그 제가 직접 수영하면서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중심선을 지키는 거 오늘의 팁입니다. 중심선을 지키고 절대 내 몸의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내 중심선이 있으면 내 어깨선을 따라서 밀어주고 너무 오버된 수영을 하면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힘도 깨져요. 물을 당기는 힘이 약해져요. 내 몸의 한계를 적당하게 쓰면서 나가는 게 아주 부드럽고 그 연결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컨비네이션 동작이 연결 동작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의 중심선, 어깨선, 어깨선, 그리고 물을 당기는 속도. 내가 나가는 속도랑 비례하되 속력을 올 때는 살짝 살짝 더 올리고 그 외에는 내 텐션을 유지하면서 내가 나가는 속도랑 어느 정도의 속력이 나면 그 이상의 속력을 내지 마세요. 내 컨디션과 내 컨디션은 요 정도인데 그것보다 오버하다 수영하다 보면 수영을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현역 선수들한테도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5분 51초 정도 영상을 기록했네요.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에는 수영장에서 뵙고 또 뭐 저는 그냥 제 일상을 그냥 계속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컨텐츠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재미없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좋아서 하고 싶어요. 뭐 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방송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방송. 비록 버벅대지만 그렇게 하는 방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깥TV의 바깥였습니다. 감사합니다.